안녕하십니까. 출장 가서 책 소개하는 시간, 출책 시간입니다. 오늘 또 다른 곳으로 와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소스. 네. 핫소스의 우리 선흥씨.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운이 좋아서 이렇게 오늘 해가 이렇게 뜬 거지, 원래 잘 안 뜨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네. 저 사실 부담 되게 많이 됐거든요. 왜요? 이제 그 전에 너무 쟁쟁한 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구독자 빨이야. 개그 네. 짠 필요 없고 네. 요즘은 이제 뭐 구독자 빨이야. 그래도 너무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다음에 저는 어떤 책을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막 제가 좀 해가 될까봐. 아니. 그 채널도 2개를 운영 중이시고 그다음에 네. 너무 바쁘신 게 뻔한데 그 집에까지 찾아와서 이런 걸 찍어도 되냐고 하는데 너무 선뜻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책 소개하는 것도 제가 어떤 책을 할까 했는데 저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 코미디언이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쉽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뒤통수 이번에 제대로 맞았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안 읽어본 책도 게스트가 이런 책 하겠다 그러면 금방 전자책으로 사서 후루룩 좀 이렇게 대충 보고 오는데 이 책은 제가 엄두를 못 내서 솔직히 말하면 줄거리만 좀 찾아보고 옮겼어요. 자, 오늘 우리 선흥 씨가 들고 온 책은 어떤 책인가요? 제가 사실 이 책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제가 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 연극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제 시기가 있었어요. 코미디언이 1극연기가 좋았어요. 코미디언이 되는 게 맞을까? 아니면은 1극연기를 계속 파서 연기자의 길을 걷는 게 맞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성치 씨가 있고 이제 본인이 각본도 쓰시고 제작도 하시는 그런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하게 되면서 저도 약간 극작이나 희곡을 저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굳이 희극이 아니더라도 비극도 읽어보고 저것도 읽어보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작품들이 왜냐면 논란에 이지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도 많은 논문이 작성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도 흥미를 갖기 시작했던 작품인데요. 어떤 작품이냐면은 일단 서적을 이걸 가져오겠는데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릴 때 이 파우스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책을 사서 펼쳤어요. 맞죠. 그때는 한 60페이지 읽다가 에이씨 너무 떴고 맞아요. 그때는 던져버렸고 지금까지 제가 시도를 안 했거든요. 요즘 읽기 편하게 나온 게 많아서 저도 사실 그 원본을 다 읽진 못했고 쉽게 많이 풀이되어 있는 책, 왜냐면 이제 이게 번역하는 사람마다 또 달라지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읽었던 서적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략적인 줄거리만 살짝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초로 이제 바이블에 나오는 악마와 이제 소통을 하고 악마가 등장하는 그런 이제 소설이죠. 이제 희곡인데, 이게 보시면 희곡이다 보니까 연극 대본으로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그러면 몇 살 때 본 거죠? 제가 19살 때 봤어요. 입시 준비하면서 봤는데, 읽으면서 당시에는 물론 지금 하고는 뭐라 그럴까 한참 많이 어렸을 때라서 어땠어요, 읽으면서? 배우 지망생이다 보니까 제가 파우스트면 어떻겠을까라는 생각에 좀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5월
제가 메피스토펠레스였으면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파우스트였으면? 뭐 낭만주의, 저도 그런 용어를 잘 모르지만 낭만주의나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게 되게 전쟁도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컸었잖아요. 그때 해서 그런 악마에 대한 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나오는지, 그 종교적인 힘이 위대하게 나오는지 또 한 번 더 신기했었고,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내 나이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될까. 근데 저도 읽으면서 저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소화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를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일단은 절른 발로 나오더라고요. 악마가 한쪽 발을 잡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일단 악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유롭고 뭔가 기만스럽고 친절한 척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 악마라는 캐릭터는 어느 작품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매력적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누구나 다 해보고 유혹하고 네. 쉽게. 약간 좀 약간 그게 좀 더 저는 그런 게 좀, 이게 아이러니인데 훨씬 더 매력이, 저는 파우스트보다 등장하는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느껴졌어요, 작품에서. 그래서 이제 이 연극이나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 네. 파우스트라는 어떤 그 주인공보다 네. 이런 메피스토펠레스. 악마 역할에 네. 대한 그 욕심도 더 많이 네. 내시고. 아마 그 다크나이트의 히스레저 같은. 그치. 네, 맞아. 네. 그게 너무 비유가 적절하다. 네, 맞죠. 악역인데 네. 너무 매력적인.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저는 그 레옹을 보면서도 그 이제 저는 뭐 나탈리 포트만이나 저기 그 장르녹 그분보다 저는 역시 그 게리 올드만님 그 약 먹고 이제 클래식 맞춰서 이제 가는 장면 보고 훨씬 더 저는 레옹보다 더 멋있었거든요. 그치. 이 사람들은 그걸 더 약간 좀 변태 같은 것 같은데, 착하고 정의로운 거는 뻔하잖아요. 식상하고. 예. 정의는 지키면 되고 하는데, 악들은 기발한 방법들로 사람들을 괴롭히잖아요. 사실 이 파우스트가 재밌는 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조건을,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했는데 비극이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저는 일단 거기 1막까지는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 선웅 씨라면 네. 그럼 좀 현실적으로 제가 네.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주인공이 아마 이렇게 휘둘렸던 게 네. 어떻게 보면 이 당시도 그랬고 우리나라 왜 일제시대 때도 보면 네. 예술가들이 네. 그렇게 어떤 여자에 좀 많이 네, 맞죠. 그게 휘청휘청하잖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적이고 네. 책도 많이 보고 네. 똑똑한 사람들인데 네. 이런 사랑이나 맞아요. 연애 네. 감정에 휘둘리잖아. 네. 우리 선웅 씨는 네. 어때요? 선웅 씨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다. 아, 사랑하는 근데- 여잔데 네. 예를 들면 뭐가 좀 있을까요? 만약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있었어요. 그래요? 네. 일 때문에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선웅 씨가 너무 바빠가지고 네. 제가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고. 네. 근데 마음은 아직도 막 생각이 나는데 이제 어쩔 수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뭐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프레디 머큐리만 봐도 저는 저 사람이 괜히 게이가 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뭔가 이제 자기가 완벽해지고 완전해지니까 이제 여자들에 대한 그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고. 예, 하고 새로운 그 감각에 대해서 눈에 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약간 동성애가 그 프레디 머큐리 자서전을 보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 학자들도 약간 그런 거지 않을까요? 이제 자기가 항상 고대하고 이루고 싶었던 학문의 끝을 자기가 다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제 외적인 거 이제 눈에 띄게 되고 그게 여자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감정을 이제 처음 느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선웅 씨가 네. 유튜버로서 네. 목표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면 네. 이 구독자라는 거는 네,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 느낌에서는 무한대잖아요. 네, 끝이 없죠. 지구 인구가 70억이니까 네. 내가 어디서 그 자료를 보니까 네. 이 사람들 유튜브 채널이 뭐 레드 오션이니 이제 뭐 갈 때까지 갔다느니 해도 네. 채널이 3천만 개밖에 안 된대. 아, 진짜요?
그거밖에 안 되는데요? 70억 인구인데 전 세계 채널이 3천만 개밖에 안 된다. 되게 흥미롭네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블루오션인 거야, 사실상은. 네, 맞네요. 근데 그러면 우리 구독자가 무한정인데 우리 선웅 씨가 네. 이것도 한 예술의 장르라고 봤을 때 네. 지금은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나는 일단 저기까지는 가보자. 아, 네. 근데 어떤 방향에서 저기까지 갔을 때 네. 분명히 잃는 것도 방금 여자친구도 네. 이제 보냈던 것처럼 네, 네. 그런 과정이 조금씩 있을 거거든. 어릴 네. 때 친했던 친구들이 좀 보자고 했는데 네. 못 볼 때도 점점 쌓일 것이고 그러면 또 선웅이 쟤 좀 변했다 이런 얘기도 좀 네. 들을 것이고 분명히 악마의 그것처럼 네. 나한테 뺏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네, 맞아요. 사실 이 괴테가 음. 이 파우스트를 자기 인생을 담은 서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 근데 저도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서야 좀 생각이 드는데 저도 얼마 전에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저도.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과한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제 뭐 바쁜데 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자랑을 해줄 수 있잖아요, 저를 이렇게. 그치. 근데 이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 있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 애. 네, 나 너랑 친구다. 나 어디서 일하고 있다. 너 누구? 그냥 말하는데 막 그런 친구도 많아지고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돈 좀 빌려달라고. 네. 근데 제가 처음에 빌려줬어요. 네. 왠지 이런 것부터 그냥 저는 약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빌려주고 뭐 안 주면은 그냥 안 주는 대로 그냥 뭐 친구나 이렇다 생각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저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너무 해서 제가 이렇게 되면 병들겠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하는 게 이제 전화번호 바꾸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읽는 것도 많아졌죠. 이제 그 전에 연락했던 사람들과도 틀어지더라고요. 이제 왜 너 전화번호 바꿨나요? 나 왜 안 알려줬어? 근데 이게 되게 저는 과거를 했던 것들이라서 그냥 순수히 넘어갔는데 제가 읽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섭섭함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지금 이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일이 지금 재밌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일 때문에 바꾼 거죠.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네. 지금 어디까지 일단 한번 가보고 싶으세요? 제 최종 목표를 그러면 저는 저희가 이제 핫소스라는 저희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시트콤이나 좀 이쪽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먼 미래를 봤을 때. 아니면은 뭐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이제 더 대중화된 플랫폼에 저희의 창작물들을 내서 팔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기획력을 가진 팀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핫소스 무슨 뭐 시즌 1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10편짜리 만들어서 네. 제공하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쉬었다 시즌 2 해서 네. 제공하고 이런 네. 식으로 그게 고퀄리티의 어떤 네, 맞죠. 고퀄리티까지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 B급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B급 이거라고 정서가. 생각. 네. 뭐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제객스라는 그 영화 팀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 나왔다고 했을 때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잖아요. 그런 저런 바보짓들이 어떤 코미디 하나의 분류가 돼서 영화 작품이 될 수 있다. 그 자체가 예술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약간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아직 대중들이 보는 코미디의 그런 게 약간 진짜 좀 옛날에 그 어떤 그냥 어떤 개그 콘서트류의 어떤 유독 코미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색하고 약간 그렇지. 그런 것 같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네, 있지.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목표는 일단은 저희 프로덕션을 만들어서 일단 어느 플랫폼에 내세워도 환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지금 맵스토어의 그것처럼 네, 선웅 씨가 성장을 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네, 반면에 내 개인사적으로는 잃는 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를 예상해 보면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아마 불행해지겠죠. 불행한다기보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사람만 남아 있는 거잖아. 예, 아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부를 쌓고 내가 좀 알려지고 하면 네.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벌면 네.
돈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좀 혹은 좀 좋은 방향으로 써보겠다 혹은 네. 뭐 제가 최종적으로 뭐 롤모델이죠. 제 롤모델이 주성치인데 이게 주성치 사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성치가 만들면 어디서 누가 오든지 뭐 드라마를 하든 영화를 하든 뭐 연극을 하든 다 와서 봤잖아요. 그 코미디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희곡집이나 시나리오 시트콤 구성하는 책들이 많아요. 저도 약간 쓰려고 했었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시트콤 하기에는 아직 이제는 조금 지난 느낌. 왜냐면 리얼함을 더 많이 추구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서 시트콤이라고 하면은 자체가 시트콤이 돼야 되고 저희가 시트콤이 돼야 되는 세상에 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거나 조금이라도 가짜 느낌이 나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저건 진짜이지 않으니까 이제 앞으로 더더욱 사람들은 더 리얼함을 원할 거고 꽁트를 하더라도 진짜 같은 꽁트를 원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본이 없는 드라마 이런 식으로 리얼함을 더 원할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리얼하고 좀 더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리얼하고 좀 친근함이 많이 묻어있는 그런 코미디를 좀 하고 싶어요. 저도. 이 뭐 지금 찍고 있는 영상 퀄리티는 고퀄리티가 아닌지 몰라도 그 미래에 대한 꿈이 되게 고퀄리티네. 네. 뭐 대중의 코미디에 대한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거를 알아보고 구독자들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그러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지 구독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그랬으면 좋겠네요 정말. 메피스토가 나타나서 그 메피스토를 하나하나 내 인생에서 제거해 나가는 게 오히려 또 본인한테는 덕일 수도 있겠다.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면 순수하게 그냥 뭐 선흥 씨의 어떤 뭐 명성이라든가 뭐 어떤 금전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선흥이가 좋아서 그냥 나한테 굳이 서로 주고받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자의지인데 저에서 나오는 의지인데 이제 이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타의지에 대한 게 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막에서 나옵니다. 이막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또 거래를 하는데 되게 웃긴 게 타임머신처럼 진짜 헬레나를 만나러 가요. 그때 진짜 그리스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레이헨 처음에 죽었던 그 사람이 신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기가 스스로 끊잖아요. 그래서 신이 이해해주고 봐준 거예요. 그래서 파우스트도 같이 봐줘요. 그래서 굉장히 떨떠름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신은 뭐 인간은 뭐 마음을 먹으면 자유지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전해주려고 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선홍 씨한테는 이제 진짜 어떻게 코앞에 다가온 일이 있겠다. 사실 저는 근데 그렇게 무겁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왜냐면 이제 이게 선홍 씨의 목표나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예능과 코미디계를 나름대로 한번 재편해보고 싶은 지금 그런 꿈이 있는 거다. 재편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감성이라고 하면 좀 뭐라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코미디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대중화해서 이걸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끔 만들고 싶어. 저희가 누구들 봐도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인위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실 이런 인터뷰도 인위적일까봐. 그래서 이 멘트가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니 뭐 이거는. 그래서 저는 좀 사람들한테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친근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유튜브 봤다 이렇게 더 친근해서 저 사람들을 계속 보게 하고 싶어요. 그렇지는 않을까.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옆집 오빠 같고 혹은 뭐 형 같고 동생 같고 이런 친근함이 묻어났을 때 사람들은 가끔 보면 이 화면 속에 나오는 어떤 캐릭터의 모습과 현실을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받아들이잖아. 저 사람이 선흥이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 건가 보다. 그래서 너무 좀 무시하거나 좀 너무 가볍게 막 좀
쉽게 너무 좀 쉽게 네. 예의 없이 대하지는 않을까?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아직까지. 근데 그리고 다 되게 저를 좋아해줘요. 약간 저도 걱정이 됐었거든요. 제가 진짜 바보 같아서 실제로 제가 제일 바보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다 보니까 이제 밖에 사람들도 나를 바보로 생각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그런 모습을 약간 민망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과분하고 뭐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열심히 더 이걸 해봐야겠다. 즐겁게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난 똑똑한 바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자기가 선홍 씨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선홍 씨하고는 예전에 잠깐 스쳐갔던 인연으로 제가 부탁을 해서 여기까지 네. 왔는데 네. 그냥 제가 막연히 선홍 씨를 봤을 때의 느낌은 네. 내 사람한테는 진짜 한없이 너무 네. 착하고 네. 하지만 지금 미래에 대한 계획을 들어보니까 네. 되게 스마트하다. 아유, 아닙니다. 뚜렷하고 목표의식이 혹시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되신 혹시 뭐 핫서스 팬이 있다면 네. 여러분 책 보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어릴 많이 때 어릴 때도 분명히 나는 배우가 되겠다는 꿈이 확고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려운 책도 스스로 찾아보게 되고 네.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고 네. 그런 거잖아. 네. 아 근데 저도 음. 지금 말씀을 했지만 제가 이게 워낙 해석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한 말이 정답이 또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 나는 그게 예술인 것 같아. 아우. 내가 느끼고 해석한 대로 네. 우선 하는 거야. 아 진짜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 아.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가 조금 아쉬운 게 네. 어떤 작품을 생산해내는 것보다 네. 비평주의가 먼저 발전한 거야. 아 맞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하면 그걸 평하고 네. 못하게 하게 바빠. 네, 야, 맞아요. 너 그거 아니야. 별로야. 네 맞아요. 그거 안 돼. 이게 바쁜 거야. 심지어 그게 약간 직접으로 음. 되게 내가 올라간 것처럼 맞아. 그런 의식을 갖게 해주나 봐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딱 나왔을 때 음. 어떻게 하면 비판을 한번 할 수 있지? 맞아. 그게 먼저 나오게 돼서 이제 뭔가 표현의 자유를 뭐다 하지만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거 눈치 보게 되고 네. 피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괴테도 사실 1막이 나오고 1막이 너무 잘 됐잖아요. 20년 후에 2막이 나온 거예요. 고민을 엄청 네. 했네. 그리고 1년 있다 죽었어요. 그 완전 스트레스 받는 왜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인생 그 자체예요, 괴테. 여러분 이거는 네. 쉬운 버전이 있으니까 저도 다시 읽어야 돼. 네, 네, 쉬운 버전이 진짜. 있어서 진짜 괜찮은. 괴테라는 사람이 네, 일생을 바쳐가지고 네, 남긴 작품이니까. 네. 나 최근에 한번 그냥 뭐 좀 이렇게 재밌게 본 책들이. 책이요? 또 체게바라 자사전을 좀 봤었어요. 책에 봐라. 네. 워낙에 또 이제 말이 많잖아요. 그 약간 뭐 제가 뭐 공산주의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체게바라는 전쟁터에서도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좀 그런 사람들 좀 항상 보는 것 같아요. 반말리도 자사전을 보게 되고 반말리는 음악을 하는 레게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도 그 어떤 전쟁을 이제 멈추게 했잖아요. 내전을. 그리고 드록바라는 축구 선수도 똑같이 내전을 멈추게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제가 코미디언인데 과연 이 코미디로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자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했길래 거기까지 다다를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말 저랑 감독님이랑 그냥 똑같은 인류잖아요. 근데 이제 더 반대로 히틀러 같은 나쁜 사람도 저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대중들이 휘어잡았었지?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전쟁이 났지? 이 사람은 뭐길래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걸 끝까지 가지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꿋꿋이 나가는 사람은 네. 그런 환경에서 결국 책 읽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이제 우리 선흥 씨가 들고 네. 나오신 책은 파우스트. 파우스트였습니다. 네. 이거 아마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네. 뭐 여러 가지 악마의 뭐 유혹에 네. 시달리시는 게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선흥 씨처럼 네. 뭐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네. 있겠지만 잘 대처를 하시고 네. 저희가 이제 끝인사를 네. 그 오른손으로 네. 하나 둘 셋 하면 약간 출첵이었습니다. 아, 또 네. 박수 치면서 이렇게 네. 멋지게 인사를 하고 네. 네. 출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